예, 마케팅 원론, 이거 가격입니다. 요 25분짜리 동영상에서 가격을 아마 끝나고 다음 게 이제 유통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가격의 중요성 이런 건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서. 가격이 왜 중요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1%를 낮추는 것은 광고비 1%를 높이는 것과 보다 6, 7배 정도 효과가 있다. 가격이 중요한 거고, 판매 기본 지표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구매 행동, 물건을 살 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정부 정책 방향의 어떤 결정 기준이 되죠. 정부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이제 통제도 하고, 원가를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와 연관성. 가격은 중요한 게요.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떠납니다. 1,000원에 버거를 파는데 콜라도 무지 안 주다가 1,500원 했더니 소비자가 확 떠나 저기서 혼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럴 때는 가격을 올릴 때는 미리 예고를 하고 오랫동안 그다음에 가격이 언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0원에서 1,500원이 50%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한 석 달이나 6개월 정도는 미리 무료 사용권을 논아주고 근데 가격을 왜 올리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가 압박이 너무 세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가격을 내렸다가는 올리기 힘듭니다. 백화점이 세일하면 25%, 30% 세일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급격하게 판매가 줄어듭니다. 세일 그 다음 주에는 그냥 매출이 거의 확 줄어듭니다.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10만원을 샀는데 나는 지금 13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왜 똑같은 걸 3만원 더 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가격은 적정 가격을 받아야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1%와 광고 1% 이건 설명을 했고요. 원가 가산, 가격 결정의 방법, 원가, 수요, 경쟁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가격 결정에는 원가 가산, 수요, 경쟁. 여러분이 지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가 가산, 그 다음에 수요, 경쟁. 원가는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다시 좀 상당히 제가 설명할 건데 수요하고 경쟁이 뭐냐면 수요가 높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을 좀 올리고 경쟁이 높으면 가격을 좀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설명드리고 원가 가산. 원가는 중요한 것이 제품 제조 원가, 서비스의 원가입니다. 거기에 이익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붙이는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뭐 당연히 기업체가 할겠죠. 너무 많은 이익을 붙이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너무 많은 이익을 붙였더라도 소비자들이 그냥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물건값이 너무 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품질이 너무 좋으면 이거 바꿔도 되겠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건값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가라는 것이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생산 원가는 판매량하고 연결이 되고 서비스 원가는 인건비의 수준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적정 이윤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입니다. 요게 이제 가격 결정. 보통은 적게는 한 서너 배에서 원가의 한 서너 배, 많게 받으면 한 8배, 한 10배 뭐 이렇게 받습니다. 수요가 과다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을 인상하고 축구 경기가 막 인기가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 때 축구 선수들 유니폼 이제 우리가 응원단 유니폼은 비싸지죠. 사람이 없으면 줄어들면 가격이 인하되죠. 경쟁이 너무 과하다면 가격이 인하가 되죠. 그래서 경쟁이 많은 것들, 스마트폰이 제조업체가 1000개가 된다면 뭐 경쟁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전 세계로 자동차 메이커도 뭐 자동차 메이커의 지금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가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전체 메이커 중에서. 그 한국, 중국, 일본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경쟁이 너무 세지면 뭐 유럽이 전통적으로 세고 미국도 세고 가격이 인하가 되죠. 가격과 상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저번에 이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뭡니까? PLC. 제품이 수명이 있고 다시 말해서 제품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수님, 예, 옷은요 지금 뭐 한복부터 해서 지금 양장까지 숱하게 해도 그건 입죠. 제품이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제품은 계속 변합니다. 무슨 저고리 뭐 하면서 바뀌고 계속 그렇죠. 인간이 변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서 모자도 스타일이 바뀌고 골프채도 바뀌고 그러죠. 그러나 그 제품 자체는 인간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류와 식품, 그다음 주거.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 물건 사는 거 전부 뭡니까? 집에서 쓰려고 하는 거 의류, 식품 이런 거지. 식품 다 주거, 활종 뭐 이런 거죠. 의식주에 해당한 건 영원히 가는데 그것에서 특정 제품, 특정 카테고리, 전체 카테고리는 있더라도 특정 제품의 경우는 수명이 간다. 그럼 그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제품 뭐 폐기가 되겠죠. 새로운 제품한테 뭐 그게 뭡니까? 주산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산. 주산이 뭡니까? 요만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던 거였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거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계산기 나오죠. 그게 쓰지도 않죠. 전화 교환수 선생님들이 예전에 많았죠. 요새는 거의 없죠. 그냥 스마트폰 직통을 하니까. 그렇죠? 전차 뭔지 아세요? 전차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는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거 타고 다녔는데 전차. 요새는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거 없어지는 거죠. 그 제품 전체가 폐기가 되는 겁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는 쇠퇴기는 이제 망해가는 거니까 뭐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고 도입기는 뭡니까? 인트로덕터리 스테이지. 처음 들어와서 알리지를 못했다. 광고나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된다. 제가 부자 원론이라는 것을 제가 제 책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이제 뭐 상당히 해서 그걸 나중에 소프트웨어화도 하려고 하고 시스템도 하고 뭐 저는 그 수익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기부하지는 않고 그걸 통해서 세계 조직을 만들려고 대학교 교수가 만든 세계 조직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건 없다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학회가 뭐 8,000개가 넘는다는데 세계 학회를 만든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한번 하는데 부자 원론을 제가 부자 강의 뭐 부자 개론 뭐 이런 책을 냈다가 신제품 부자 원론 이 세상에 없죠. 아무것도. 부자학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부자 원론을 내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계속 찍고 수십 권을 찍으려 했더니 뭐 어느 정도는 팔리는데 도입기에 조금 약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판사 보고 10,000권이 나가면 누적으로 10,000권이랑 광고를 합시다.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 아직 10,000권이 별로 안 나갔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가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찌라시를 만들어 달라가지고 제가 내 책을 부자 원론 1권을 누구한테 김 선생한테 줄 때 거기에 1권에 소개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과정을 상당 기간에 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만도 김치냉장 50만 개인가 5만 개를 뿌렸다 했죠. 저 설록자 100억어치 뿌렸다 했죠. 한미약품이 만든 뭐도 있는데 그것도 100억어치 뿌렸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고 안 삽니다. 초기에는 광고나 홍보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알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기는 유통활동. 그때는 직접 나가서 근데 유통활동이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유통이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프라인보다는 인건비가 싸죠. 온라인 그냥 공개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면 이제 가격을 정찰제해서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가격 정찰제가 무슨 개념입니까? 이 제품은 얼마라는 프라이스를 딱 정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해요. 거기서 깎아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거기서 올리면 그러죠.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생들. 2만 원이라고 적었어. 어떤 제품. 근데 2만 원인데 짝대기 딱딱 걸고 15,000원 이렇게 팔어. 2만 원이에 써있는데 빨간 불로 해서 15,000원 바로 이렇게 파는 거고 그냥 15,000원 적어놨어. 실제는 또 동일한 제품이에요. 포장만 달라.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2만 원에서 15,000원을 내려갔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5,000원 아꼈다. 그냥 15,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15,000원짜리 15,000원이니까 정가에 샀다. 아낀 거하고 정가에 사는 거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낀 게 더 마음속에 다르게 느껴지죠. 그게 이제 가격의 심리적 어떤 효과입니다. 그래서 1+1이라는 하나 더 준다는 거 절반이라 하죠. 실제는 그렇게 안 되죠. 절반이 안 되죠. 제가 이랬죠. 가격 원가의 한 1,5배, 4배 정도라 해서 그럼 보세요. 2,500원짜리 제품을 10,000원에 팔어. 2,500원짜리 10,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1+1이요. 그럼 10,000원 내면 2,500원짜리 2개를 줘. 10,000원을 내면 10,000원짜리를 2개 줬는데 실제는 10,000원짜리를 2개 준 게 아니고 2,500원짜리를 2개 준 거예요. 그럼 5,000원이요. 아직도 저 사람은 5,000원이 남았어. 그렇죠? 1+1이 1+2 지금 있습니까? 하나 사면 2개. 1+3 그렇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하게 됩니까? 이거 원래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대학교가 지금 반값 등록금은 해서 뭐 반값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대학교 등록금 자체는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지금 법에.
대학교 등록금은 뭐 지난 3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의 절반인가 평균치보다 낮게 해라 뭐 그 정도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대학교들 지금 물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인데 대학교 등록금이 절반으로 내려갔어. 근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1학년 때 냈던 거에 지금 3학년 때 절반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때 심하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가격 할인을 심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서서히 올리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올리고 그리고 양을 좀 주죠. 이게 뭐 무슨 감자깡 뭐 할 때 양을 주죠. 냉면집 왔더니 고기가 좀 양이 줄죠. 이렇게 하는 게 가격 인상이죠. 가격 품질 현상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Price Quality Association 시험에 주로 많이 내고 3대2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브랜드 자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물건을 팔 때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선호도가 연류가 되기 때문에 가격 품질 현상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 뭐냐?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다고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가격이 싸면 품질이 낮다고 주관적으로 느낀다. perceived valued, perceived perception입니다. perceived value가 낮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격만 가지고 동일한 제품인데 하나는 포장을 좀 잘해서 우아하게 해서 3만 원을 팔어. 하나는 5천 원에 팔어. 5천 원짜리 후졌다 그러죠. 저 길거리표다. 저거 뭐 시장 브랜드다 이러죠. 3만 원짜리는 저 백화점 거다. 명품이다 이렇게 해요. 가격에 사람들이 혹하면서 들어가는 거, 프라이스 퀄리티 어소시에이션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봤어요. 가격이 아주 쌀 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면 품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품질이 올라가질 못해요. 왜 그럴까?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은 수치에 수치. 2,000원짜리 20만 원에 팔면 100배야, 100배. 그냥 가격 올리면 돼. 2,000원에서 20만 원으로 숫자면 돼. 품질은 2,000원짜리 후진 모자가 100배가 됩니까? 실이 100배로 좋아집니까? 자동차, 1,500만 원짜리 자동차하고 15억짜리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 품질이 100배가 좋습니까? 아니죠. 품질은 불가능한 거죠. 영국 4만 원짜리 연구과 40만 원짜리 연구. 인간이 10배를 더 연기를 잘합니까? 40만 원짜리 보면 눈물이 막 나는데 4만 원짜리니까 웃음이 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품질은 제한이 돼. 품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돼 있죠. 우리 달리기 10초 달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달리기 100m 달리기 제일 못하신 분도 한 1분이면 들어오겠죠. 60초면. 제일 빠른 사람이 지금 10초대요. 얼마 차이 안 나. 6배밖에 그렇죠? 품질은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나요.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 있어요. 따라서 품질은 아무리 가격을 많이 줘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올릴 수가 있습니까?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못 올리는.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건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면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건 가격이 비싼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싼 게 비슷하게 가격이 낮은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면 품질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 정도를 넘어서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품질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살아.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 보고 우리 여학생들 보고 백화점 가서 각종 제품을 여러 군데 가서 훑어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제품을 입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가격대를 보고 할인점 가면 할인점이 한 20% 싸니까 할인점 가서 사라. 글쎄 싸세요. 그리고 한 번 산 제품은 그냥 쓰세요. 오랫동안. 부자학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오렌 버핏이라고 있죠. 오렌 버핏의 투자 전문가가 뭐 10년이가 탄 중고차를 어디 사회단체에 기부했대요. 그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 다 썩을 차를 기부했냐고 갖다 버리고 자기가 새 차 내지.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10년 된 차를 사도 괜찮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딸이 뭐 와서 아빠하고 4천만 원, 4만 번인가 좀 빌려달랬대.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부엌을 고친다 했더니 그럼 오랜 법시 가가지고 부엌 망치를 두들기니까 부엌이 말짱하대. 이걸 왜 고치냐? 실제 품질은 그렇습니다. 웬만한 품질은 괜찮아요. 제가 뭐 마케팅 교수고 제가 이제 부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저도 자동차를 한 5개 정도 사본 것 같아요. 미국 가기 전에 내가 차가 없었고 미국에서 중고차 한 서너 개 탔고 한국에서 새 차, 엘란트라라고 새 차 타다가 한 10년쯤 타다가 폐기했고 그 다음에 그랜저라고 지금 저는 10년 차, 우리 집사람은 뭐 그렇게 안 된, 우리 집사람은 뭐 가정주부니까 제가 교수 20몇 년 하고 한국에 온 지 20몇 년인데 그 사이에 자동차 딱 2개 샀어요. 근데 엘란트라는 잘 안 돼가지고 버렸는데 지금 그랜저는 10년 넘었는데 10만 킬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직할 때랑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자동차 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연세가 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눈도 잘 그러고 운전할 때도 그러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저녁에는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내가 법인을 만들면 재단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신 차 타고 다니자 이렇게. 그리고 급하면은 그냥 모험 택시 보고 불러서 우리 집에서 같이 타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자동차 필요 없으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10만 킬로짜리 30만 킬로 한 30년 동안 더 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품질은 보통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품질은 일정 품질은 가면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비싼 걸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비싼 걸 팔아야죠. 가격 품질 연상은 제품 가격을 높게 붙이면 동일한 품질의 제품도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을 인식을 한다는 것을 이용한 거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구매 전에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을 인식하기 힘든 면을 활용한 것이고 고급 자동차나 수입 명품의 경우에 그렇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너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나 가격이 어느 정도 넘었으면 소비자의 품질이 더 올라가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품질 연상 아주 중요한 거고요. 가격과 유통. 유통업체들은 이제 가격 정찰 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웬만한 데는 뭐 가격에다 붙여서 나오죠. 정가가 얼마, 그리고 그리고 붙여서 나오고, 가격 프라이스 태그를 하는데, 약간 점포들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거나 약간 그런 데들은 가격이 없고 그냥 불러주죠.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약국 가갖고 그냥 이렇게 약간 별 크게 조제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해서 한 번은 사고, 한 번은 같은 여성 약사가 있길래 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동일한 걸 남편이 있을 때 불렀더니 값이 달라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속은 건 아니고 약간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가격 정찰은 동일한 가격은 동일한 모든 사람들의 그 제품을 살리는 사람이 동일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차별화하면 안 되고, 근데 가격 정찰 제도를 쓰고 고객 카드에 따라서는 할인을 해주죠. 그게 뭡니까? 프라이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프라이스 컷이라고 보는 건 아니고 프라이스 가격 인하는 아니고 프라이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서 그건 뭡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 많이 사면 백화점 카드는 5% 정도인데 5% 정도를 많이 사면은 5% 정도 적립금 주니까 이제 되는 거죠. 가격과 촉진. 가격과 촉진은 광고를 하고 가격은 제품의 값이고 촉진은 사람들에게 사게 유도하는 건데 촉진을 통해서 매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촉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지 매출이 생깁니다. 그럼 촉진은 뭐냐? 이게 4P 중에 하나죠. 4P가 뭐였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까? 뭡니까?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홍보.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홍보. 이 4가지. 광고는 그냥 광고하는 거, 인적 판매는 가서 소비자들 설득하는 거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고, 판매 촉진은 쿠폰, 이런 거 할인권 나눠주는 거고, 그다음 홍보는 이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는 거. 신문사가 써주거나 방송국이 하는 거. 이 촉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판매를 종결하는 거는 가격인데, 가격을 할 때 보면 싼 소비자 제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산업재나 큰 거는 내고가 들어가죠. 내고를 들어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가격과 서비스. 서비스의 수준이 높으면 고가격을 받아들인다. 서비스가 높으면 고가격이고 서비스가 낮으면 저가격이죠. 근데 서비스는 2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휴먼 베이스드 서비스와 그다음에 머신 베이스드, 인스트루먼트 베이스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휴먼 베이스드는 뭡니까? 인간이 하는 서비스.
그렇죠? 인간이 하는 서비스, 영국이 완전히 그거죠. 여기서 헤어살롱이 그거죠. 영국은 완전히 뭐 거의 인간이 하고, 헤어살롱 약간의 도구를 쓰지만 그것도 뭐 거의 인간이 하고,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베이스드, 인스트루먼트 유틸라이즈드 서비스는 뭡니까? 도구를 활용한 거. 그게 뭐 포탈 같은 거죠. 포탈은 무료로 하면서 광고비를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는 데는 그냥 직접 헤어살롱이나 영국은 바로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쓰고, 워낙 인터넷 같은 건 워낙 소비자가 많으니까 소비자들에게 전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받는 거죠. 그걸 받아가지고 광고비를 하는 거죠. 단일 가격 유지 전략은 이제 하나의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명쾌하죠. 묶음 가격은 묶어가지고, 세트 메뉴는 전체는 비싸나 개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하죠. 이것도 섞고 이것도 섞고. 제가 편의점에 한번 갔더니 큰 둥그란 라면에다 콜라를 묶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게 묶음 가격이죠. 최고가는 아주 비싼 거. 근데 실제 최고가는 최고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라고 해놓고 최고보다는 싼 거, 훨씬 싼 거를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초저가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이거는 1년 내내 싸게 파는 거, 할인점이 쓰는 겁니다. 수익 면에서는 최고가가 좋고 매출 면에서는 초저가가 좋고, 요거는 또 최저가가 좋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무자료 거래는 이제 실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잘 모를 건데요.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물건을 사게 되면 10,000원짜리를 사면 11만 원을 받습니다. 10,000 곱하기 1점에서 11만 원 받고 10,000원은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내고 10,000원만 가져갑니다. 근데 무자료 거래를 하는 데는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죠. 온라인 판매는 가격을 상당히 낮춘 경향이 있고, 인터넷과 홈쇼핑 판매와 할인점이 돼서 우리나라 가격이 한 1, 2% 내려갔다 합니다. 가격.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될 거고, 아직도 가격에 왜곡된 현상이 많은 거고, 따라서 온라인 쪽으로 몰리면서 오프라인이 줄어든 거죠. 오프라인 서점들이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지금. 온라인이 흑자죠. 왜? 점포 유지비가 드는데 온라인은 안 들고, 그게, 그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 SNS, 이 온라인의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한 거,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오죠. 뭐, 쿠팡, 티몬, 이런 게 다 가격을 낮췄죠, 이제. 그죠?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경우, 주로 20, 30대 여성들이 하는데 많이 사는 경우, 그러나 많이 사는 것은 특정한 제품들만 아니고, 냉장고를 4만 명이 한꺼번에 사겠다 이런 건 잘 안 되죠. 이건 이제 도매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정보들이 확산이 되면서 가격이 인하가 돼요. 사회적으로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이 인하가 되고, 어떤 기계 베이스된 게 발전하면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늘면 가격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항상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선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 여당에 반대표를 던지죠. 가격과 소비자 단체들도 간혹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 통제를 하는 노력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나 사이비 단체들은 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면이고, 모든 마케팅의 변수들과 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서비스, 그 다음에 뭐 경쟁, 뭐 인터넷 이런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